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사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은 매년 10월 30일에 찾아오는 할로윈데이에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할로윈 파티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 있는 가면인데, 가면이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필수적으로 가면을 착용하는데, 히어로들 못지않게 가면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김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욱 큰 공포를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할로윈 특집으로 가면 쓴 살인마 베스트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할로윈 시리즈의 마이클 마이어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몸에 소름이 돋는 이 음산한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음악은 바로 78년에 개봉하여 슬래셔 영화 장르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 할로윈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슬래셔 영화의 클리셰들이 이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영화의 대성공으로 인해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와 같은 아류작들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80년대 슬래셔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엄청난 거구에 하얀색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마이어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데 있어 동기가 없는 순수한 살인 그 자체라는 설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캐릭터입니다. 인기 있는 작품이 탄생하면 당연히 그렇듯이 시리즈화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혹평을 받으면서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아류작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할로윈데이인 10월 31일에 할로윈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라노멀 액티비티와 겟아웃 등의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블룸하우스에서 제작한 작품이니만큼 마이클 마이어스의 잔혹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할로윈데이에 극장으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4위는 텍사스 전기톱 학살 시리즈의 레더페이스입니다. 존 카펜터 감독의 할로윈이 슬래셔 영화 장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그보다 4년 먼저 개봉한 토브 후퍼 감독의 텍사스 전기톱 학살은 슬래셔 영화 장르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인 작품입니다. 섬뜩한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전기톱을 들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레더페이스의 모습은 슬래셔 영화 장르를 접해본 적 없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하였고, 이 작품은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후퍼 감독이 배우들의 연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제 사건이 기반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덕분에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우들이 정말로 겁에 질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로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시리즈물로 제작되었는데, 최근에도 국내에서 레더페이스의 기원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원작의 야성을 뛰어넘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네요. 3위는 소우 시리즈의 직소입니다. 가면살인마 베스트 5 중 가장 이질적인 살인마인데, 특별한 목적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다른 살인마들에 비해 직소는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살해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또한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며 벗어날 수 없는 트랩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트랩에서 살아남을 시 순순히 놔주는 모습 또한 다른 살인마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네요. 이러한 철학 때문에 직소를 살인마가 아닌 안티 히어로의 모습을 띈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2004년에 개봉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둠에 따라 1년 주기로 무려 6년마다 후속작이 연달아 개봉하는데, 고어의 강도만 심해질 뿐 영화의 완성도가 갈수록 떨어지게 되자 원작 팬들로부터 제발 그만 좀 나오라는 원망까지 듣게 됩니다. 결국 2010년 이후 시리즈의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만 2017년에 다시 스리슬쩍 시작되었네요. Surprise, Sydney. 이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아재입니다.
2위는 바로 스크림 시리즈의 고스트 페이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소재로 사용됐던 가면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스크림 1편이 개봉한 96년도만 하더라도 공포의 상징이라 불리우던 가면이었습니다. 1980년대 슬래셔 영화 장르의 전성기가 찾아왔지만 커플이 애정행각을 하면 살해당하고 곧 돌아온다는 말을 하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등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리셰들로 인해 전성기는 점점 사그라들게 되고 슬래셔 영화는 결국 비디오 영화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탄생시킨 공포 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96년에 스크림 1편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슬래셔 영화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슬래셔 영화의 장르적 재미에 더해 추리의 재미를 더하여 살인마가 누구인지 추적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냈고 결말에 등장하는 반전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작품마다 감독이 바뀌는 다른 시리즈물들과는 달리 스크림 시리즈는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모든 시리즈의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시리즈물 전체적으로 호평을 유지합니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에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고인이 되면서 현재는 시리즈의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제이슨입니다. 가면 쓴 살인마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제작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 할로윈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많은 아류작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개봉해보니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돋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TV 시리즈, 코믹스, 소설, 게임 등 여러 가지 매체에서 소재로 사용되었고 영화 시리즈물만 무려 12편의 작품이 제작됩니다.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와 싸우거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주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작품 또한 존재합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속도감 있는 전개가 특색인 슬래셔 영화 장르를 대표하는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가면살인마 베스트 5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할로윈 때는 고전적인 멋을 살려서 5명의 캐릭터 중 하나의 가면을 쓰고 파티에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